왜냐하면 무슨 유머, 무슨 TV 프로그램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봤던 내용이다 보니까 아예 끼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책 있잖아. 다 읽었던 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그 책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못 끼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일부러 찾아보는 건 아니었지만 영어 책을 읽고 영어 잡지를 읽고 나가면서 그 문화적 차이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너무 많이 그 효과를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하포구에서 톡톡나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톡톡나무잖아요, 학원 이름이. 네. 이름이 되게 직관적인데 네. 혹시 어떤 이유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원서 바탕으로 해서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 학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원서 수업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뭐 읽기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원서를 바탕으로 해서 배운 내용이라든가 사고했던 그거를 잘 기억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톡톡 내뱉어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톡톡이라는 말을 생각을 했고, 또 아이들이 그 배운 내용 요즘 아이들 잘 까먹으니까 그게 이제 잘 안 잊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무처럼 뿌리를 잘 박혔으면 좋겠다,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나무라는 이름을 같이 붙였어요. 네. 그래서 톡톡나무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톡톡나무 어학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학원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일단 뭐 커리큘럼적으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원서 정독과 다독 위주의 수업이 한 70~80% 정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어휘, 라이팅, 그 다음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수업하는 구성 비율이 된다면 5학년, 6학년이 이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원서 비율이 좀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습 비중이 높아지거든요. 아무래도 네네. 고학년이고 중학교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습 커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학원은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학원. 제가 항상 바라는 곳이거든요. 네네. 공부하러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도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내용도 함께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원장님 그 영어 교육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이전에는 어떤 이 삶을 사셨고 어떤 계기로 원장님까지 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유학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신랑이랑 만나가지고 영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정착을 어디서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영국 가서 정착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영국을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라도 우리 이제 아이가 다시 영국 가서 학교를 또 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아이가 계속 영어를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학원을 찾아보는데 거기에 맞는 학원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좀 지금보다는 옛날이다 보니까 10년 넘는 일이다 보니까 원서라든가 이런 게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런 지방 같은 데서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그냥 내가 우리 아이를 이제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방, 그러니까 진짜 아파트 내에서 방 하나를 비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원서 사 모으면서 그렇게 한 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입소문 잘 나가지고 이제 늘어나고 해서 학원을 나오게 되었어요. 원서로 교육해야겠다라고 이제 다짐하게 된 계기도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그 가장 첫 번째 계기는 저희 아이였어요. 네, 저희 아이였고, 개인적으로 책을 또 되게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호주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한 네. 1년 반, 2년 정도를 호주에서 일을 하고 영국에서도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하는 거를 결정적으로 늘려준 게 책이었었거든요. 네, 그냥 말만 많이 하면 말을 잘한다, 스피킹이 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을 주제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의견을 말을 할 때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가 내용이 훨씬 더 컨텐츠가 있어야지 제가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나라 친구들이랑 이제 어울릴 때도 처음에는 잘 못 끼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유머, 무슨 TV 프로그램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봤던 내용이다 보니까 아예 끼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책 있잖아. 다 읽었던 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그 책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못 끼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일부러 찾아보는 건 아니었지만 영어 책을 읽고 영어 잡지를 읽어 나가면서 그 문화적 차이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너무 많이 그 효과를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이제 원서 수업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신 네, 거예요? 맞아요. 학원 운영하신 지는 7년, 8년 이렇게 넘어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간 좀 힘들었던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그 경험은 언제이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짧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든 원장님들이 2020년 이전에 이제 오픈을 하신 분들은 이제 다 겪으셨을 거예요. 팬데믹. 네. 네, 팬데믹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무슨 사태지? 처음에는 이제 한 일주일 휴원하겠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일주일 휴원하겠습니다가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맞아요. 한 2달 반 정도를 그 휴원을 했었었거든요. 네네. 또 이제 언론이라든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다시 또 2주 휴원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1년 반, 2년 정도를 한 것 같거든요. 그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끝나나? 끝이 있긴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었고 그때 되게 많이 우울하기도 했었고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를 잡아줬던 게 운동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 마라톤. 네. 네,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을 했었었고요. 크로스핏도 같이 시작을 했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나마 불확실하고 너무 모호하고 그런 상황에서 네. 마음을 계속 이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개인적으로는 운동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이제 계시는 원장님들. 그 원장님들이랑 계속 교류하면서 이제 서로 다독여가면서 그렇게 이제 위기를 잘 이렇게 지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이제 학생들이 못 왔는데 그때 대체를 좀 어떻게 하셨었나요? 저희는 선택을 줬고 그래서 온라인도 했고 그렇게 이제 올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내주신 분들은 또 계속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시고 대신에 엄청 진짜 멀찍멀찍 이렇게 떨어져 앉았었고 그 다음에 모든 책상에는 칸막이를 다 해가지고는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학원 원장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왜 중꺾마 있잖아요. 네. 중요한 거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이런 거가 평정심인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뭐 아이들 때문에 힘든 건 없어요. 아이들은 이제 항상 예쁘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한데 이제 사실 학부모님이라든가 또는 이제 저는 이제 원장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회의감도 이제 네네.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와야 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내가 해야 하는 일 꾸준히 그냥 계속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런 문제도 끝이 나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생기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거 평정심, 중꺾마 그게 중꺾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강사님들은 몇 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실까요? 원어민 선생님 포함해서 총 5분 수업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조 선생님이 또 이제 2분 더 음, 일하시거든요. 그럼 보통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그 선생님들 최대한 일 안 만들어 드리는 게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 이제 가장 집중하고 네. 그 다음에 어머님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관리, 그렇게 하는 부분 외적인 거에는 되도록이면 시간이나 힘을, 에너지를 좀 아낄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편이고, 한 가지는 이제 올해 연차 아, 사용을 조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네네. 제가 이제 저도 수업이 없고 평소에는 이제 수업이 없고 팀장님도 이제 수업이 없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좀 돌아가면서 선생님들 조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지금 이제 목표예요, 올해.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편이시네요. 네, 하고 싶어요.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채용에 대한 기준도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인터뷰할 때 조금 밝은 에너지 있는 선생님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네, 저도 약간 텐션이 높은 편이고. 워낙 밝으셔가지고. 네, 저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텐션 좀 있으시고 이제 밝고 그런 분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 일에 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님 계시면 항상 저는 꼭 함께 일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네. 네.